안녕하세요. 정사슴입니다. 저 오늘따라 조금 더 빡세 보이지 않나요? 감히 한예슬 씨를 보고 화장법이 너무 예쁜 거예요. 물론 어떻게 그려놔도 한예슬 씨는 예쁘겠지만 이렇게 키 차이를 쫙 올려가지고 그린 게 너무 예뻐서 저도 따라해봤어요. 올려서 그려봤더니 인생이 이렇게 세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얼굴에 기름이 많지? 됐다. 저를 이 영상으로 처음 보는 분들이시라면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뇌종양을 앓고 있고요. 진단받은 지는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암은 상대적으로 익숙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암이 3명 중에 1명꼴로 발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교적 뇌종양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 흔한 병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 또한 뇌종양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보험 광고에서만 몇 번 들어본 게 전부였지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뇌종양은 종류도 그냥 하나인 줄 알았어요. 뇌종양은 그냥 뇌종양.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댓글을 보니까 꽤나 많은 분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수님 사기가 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신 게 너무 안타까워요. 또는 이렇게 젊은 분이 말기암이라니 이런 댓글들인데요. 근데 제가 앓고 있는 교모세포종은요. 초기에 발견하든 정말 늦게 발견하든 똑같은 4등급입니다. 보통 암을 얘기할 때 진행 정도에 따라서 기수를 나누잖아요. 위암을 예로 들면 위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뇌종양은 이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발병한 종양의 악성도에 따라서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매겨져요. 치료가 어려운 뇌종양일수록 숫자가 커지게 됩니다. 보통 1, 2등급은 양성이고요. 3, 4등급은 악성입니다. 등급에 따라 나뉘어지는 뇌종양도 또 그 안에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발생 부위에 따라서 원발성, 전이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원발성은 말 그대로 두개골 안에서 발생한 걸 말하고요. 전이성은 다른 신체 장기에서 뇌로 전이가 돼서 발생한 종양을 이야기해요. 일단 저는 원발성 뇌종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원발성 뇌종양은 양성 뇌종양, 악성 뇌종양 이렇게 나뉘는데요. 딱 양성, 악성 느낌 오시죠? 다른 암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양성 뇌종양은 보통 종양의 경계가 명확한 편이에요. 종양의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고요. 대부분은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해서 이 경우엔 평균 수명을 다 채우는 환자들이 많아요. 예후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보통은 수술하면 끝이에요. 근데 양성, 악성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양성 뇌종양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뇌종양 자체가 사실 큰 일이죠. 두개골을 열어서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게 아니면 감마나이프라든지 다른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해요. 어쨌든 큰 수술을 받아야 하고 뇌는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신경의 손상을 받을 수 있고가 아니라 사실 무조건 신경의 손상을 받아요. 수술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도 감수해야 하고요. 또 2등급에 해당하는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악성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양성 뇌종양은 발병 부위에 따라 악성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 경우엔 굉장히 억울하죠. 보험도 양성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기도 하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 때문에 속 썩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험 들 때 보통은 암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뇌종양은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약으로 넣지 않는 이상 양성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받기가 어려워요. 혹시 보험을 드시려고 계획 중이시라면 뇌종양을 특약으로 넣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악성 뇌종양. 악성일 때 비로소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병이에요. 제가 앓고 있는 병은 악성 뇌종양 중에 최고 등급인 4등급 교모세포종이란 병입니다. 요놈의 교모세포종은 암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않다고 평가받는 종양인데요. 아주 악질이죠. 저는 중간에 진단이 바뀐 케이스예요. 처음에 받았던 진단은 3등급에 해당하는 역형성 상위세포종이었고요. 최종 진단은 4등급 교모세포종을 받았습니다. 진단이 바뀌었던 자세한 얘기는 여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악성은 종양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주변의 정상 뇌조직을 빠른 속도로 파괴시켜서 치료가 쉽지 않아요. 이런 치명성 때문에 수술적으로 종양만 딱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개도술을 할 때 보통 눈에 보이는 종양보다 더 넓은 부위를 같이 제거해요. 종양이 이만하다고 하면 이거만 딱 제거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이만큼 제거하는 거죠. 주변의 정상 뇌조직으로 보이는 것들까지. 양성인 경우는 종양의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이렇게 딱 뗄 수 있어요. 악성인 경우에만 더 많이 제거를 하는 거죠. 교모세포종은 성장 속도와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종양과 또 그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다 제거를 하더라도 악성 조직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남아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암은요,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암과는 다르게 이 원발성 뇌종양이 다른 신체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반대로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암이 뇌로 전이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교모세포종은 전체 암 중에서 뇌종양에서만 말고 전체 암 중에서 불과 0.2% 정도에 해당해요. 전체 뇌종양 중에서는 15%에 해당하는데 가장 흔하고 가장 까다로운 병에 속합니다. 치료가 가장 어려운 뇌종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악명이 굉장히 높은 놈입니다. 그럼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제가 겪었던 전조 증상의 경우는 이미 영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여기 띄워놓을게요. 뇌종양은 발병 부위에 따라서 언어, 인지, 신체 불구, 감각, 마비 등등등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뇌는 전두엽, 측두엽, 대뇌, 후두엽, 소뇌, 등등등등 뇌마다 담당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종양이 생긴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뇌에 손상을 입히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에 종양이 발병했기 때문에 시야장애가 남아있고요. 인접한 부위에도 신경 손상을 입어서 인지나 계산 능력도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교모세포종의 평균적인 재발 시기는요,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라고 해요. 정확한 재발률은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거의 재발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교모세포종이 그래서 무서운 병이에요. 공격력이 너무 세서 이렇게 수술로 제거하고 방사선하고 항암해도 또 이렇게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까다롭고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인 생존기간은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월에서 15개월이고 5년 생존율은 2에서 5% 정도라고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좀 더 높더라고요. 근데 이 수치는 모든 환자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성별, 종양의 위치, 첫 수술을 했을 때 절제 범위라든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등등에 따라서 당연히 모두가 다르게 적용이 될 거예요. 5년 생존율 같은 경우 2%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체 평균 수치이고요. 젊은 연령대인 경우 20에서 44세까지는 5년 생존율이 14%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모세포종을 가지고 5년 이상 생존한 환자는 다음 5년을 생존할 확률이 90%라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그럼 사수님 지금 완치되신 건가요? 라고 종종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에요. 보통 암은 5년이 지나면 완치가 됐다고 하죠. 모든 뇌종양이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교모세포종에는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답변을 드리면 완치는 아닙니다. 딱 이건 것 같아요. 완치는 아니고 재발은 안 한 상태. 재발하지 않기를 빌어야죠. 근데 약간 느낌이 왔어요. 저는 재발 안 할 것 같아요.
통계 결과만 봤을 때는 사실 암담하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수치만 보고 질에 겁먹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수치상으로는 예후가 좋은 질병이라고 해서 낙관적으로 방치하는 것도 위험하겠죠. 정신이 건강을 지배한다는 말 있잖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울한 생각 같은 거는 하등 도움될 게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때려치우시고, 안 그래도 힘든 치료 때문에 몸 여기저기 성한 데도 없고 후유증 때문에 고생까지 하는데 스스로 내 마음까지 내몰면서 괴롭힐 것까진 없잖아요. 그냥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주세요. 나라도 토닥토닥. 다른 사람들의 위로도 분명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이겨낼 힘이 되지만, 가장 강력한 거는요, 내가 해주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요. 왜 그 소중한 시간을 절망하는 데 쓰세요? 사실 교모세포종의 치료의 목적은 종양의 진행을 늦춰서 생명 연장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최근에 교모세포종의 발병 원인을 국내 의료진이 밝혀냈다는 기사를 봤어요. 역시 한국의 의료기술은 짱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기약 먹으면 싹 낫는 것처럼 뇌종양도 그것만 아니라 어떤 암이라도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오겠죠?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모세포종이라고 할지라도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저도 무지하게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15년, 16년 넘게 재발 없이 잘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댓글에 보니까 6년이었나 8년이었나 6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발을 하셨는지에 대한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은 괜찮은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사례가 없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 보면서 나도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얻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댓글로 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뇌종양일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이 내가 겪은 전조 증상 4가지 요 영상이거든요. 제가 심지어 이 영상 마지막에 어디 아프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세요. 이거를 아마 제가 4번인가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뇌종양의 발병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양성, 악성 다 합쳐서 봤을 때 뇌종양 발병률은 10만 명당 10명꼴이에요. 거기다가 악성 뇌종양만 봤을 때는 10만 명당 3, 4명이거든요. 아마 질문하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뇌종양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뇌종양이 아니더라도 뭐 때문인지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몸에서 지속적으로 보내는 SOS는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의사들도 증상만 듣고 진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셔도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뭐라고 뇌종양인 것 같아요. 이건 뇌종양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꼭 병원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